지금부터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보은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구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잎서기들은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교과서가 숨기고 싶어 했던 위인들의 성격부터 담벼락 너머 저잣거리를 휩쓸었던 은밀한 찌라시까지 종이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놔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역사 대나무숲.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아나운서 구효은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벚꽃과 함께 4월을 맞이했던 게 어제 같은데 쉴 틈 없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다 보니 4월이 다 끝나버렸어요. 4월은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기 딱인 날씨죠. 그런 4월이 이렇게 금세 지나가 버리다니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저녁 노을과 함께하는 피크닉의 맛도 있으니 시험이 끝난 여러분, 지금 당장 한강으로 달려가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는 4월이라는 한 달 동안 시험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이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생한 자신에게 보상을 주고 여유를 만끽하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누군가는 내 방에서 그동안 밀어놨던 드라마들을 다시 정주행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의 4월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채워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94년 전의 4월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봄의 따뜻함 아래에서 소풍을 즐겼겠지만 굳은 결의와 함께 상해의 한 공원으로 향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 시계와 다른 이의 오래된 시계를 바꾸며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품속에는 도시락 폭탄을, 한 손에는 물통 폭탄을 들고 조국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공원의 행사 한복판으로 던져버린 이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5. 어린 나이에 직접 교과서를 쓰고 300편 이상의 시를 작성했을 정도로 교육과 문학에 관심이 많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로운 4월을 선물하고 떠난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더 듣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검정치마의 링링. 다시 내게 말해줄래 난 아무것도 못해
들었어. 작은 불이 꺼진 거야. 이젠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순간을 수 있었어. 설렘도 지겨워지려는 때가 온 거야. 랭랭 슬픈 표정 짓지만 내 경계 없는 맘은 수상한 그런 설계가 없어. 랭랭 이해하려 하지만 연약한 걱정밖에 없는 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시 내게 말해줄래.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넌 새로운 걸 찾는데도 지난 날이 계속 기억날걸. 우린 추락할 거야. 그래도 어지러운 것보다는 낫잖아. 랭랭 너는 정말 바보야. 나만큼 너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 랭랭 결국 알게 될 거야. 평범한 거는 나랑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My crush, you'll always be my crush. My crush, you'll always be my crush. 랭랭 슬픈 표정 짓지만 내 경계 없는 맘에 수상한 그런 설계가 없어. 랭랭 이해하려 하지만 연약한 걱정밖에 없는 내 원래 그래. 랭랭 아무 말도 하지만 네가 돌아오는 날은 더 이상 우릴 버리지 않아. 랭랭 이건 한줌물이야. 흘리는 순간 따라가는 원래 그런 사이인 거야. 우리에게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이라는 단어로만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 뒤에는 인간 윤봉길이 있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에 그는 지금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보통학교는 선택받은 소수의 학생들만 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그러나 1년 뒤 그는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며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데 급급한 이 학교에는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그는 서당을 다니며 300편 이상의 시를 쓰고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으며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혀갔습니다. 신식학교를 그만두고 서당에 들어간 그의 선택이 훗날 그의 주체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었죠. 19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그는 공동묘지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청년이 조상의 묘를 찾겠다며 무덤마다 박힌 팻말을 몽땅 뽑아들고 온 것이죠.
글을 읽지 못해 정작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이 무엇인지 어디서 뽑았는지조차 몰랐던 그 청년. 그 무지함 때문에 결국 누구의 묘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보며 윤봉길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무지함이 우리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적이구나.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자신의 집 사랑방에 여학을 열어 공부할 의지가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배움을 나누었고, 이 야학에서 쓰이는 농민독본이라는 교재도 직접 집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독립을 향한 그의 첫 번째 투쟁은 폭탄이 아닌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항일운동들을 지켜보며 농민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민족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중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때 윤봉길 의사가 가족들에게는 장부출가 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봉길이라는 이름도 이때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의 독립운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출발한 지 이틀 만에 그는 경찰에게 체포되어 한 달 넘게 영분도 모른 채 갇혀 있었고, 중국에 도착해서는 알바로 생활비를 벌고 틈틈이 만주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의 참담한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연도 진행했어요.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이동한 윤봉길은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 집에서 머물며 김구 선생님의 한인애국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의 단원이었던 이봉창의 의거 소식을 들은 윤봉길은 곧장 김구를 찾아갔고 자신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토해내며 마침내 이둘의 만남이 성사되게 된 거죠. 그리고 4월 29일, 그토록 고대하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왕의 생일잔치와 일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윤봉길은 거사 3일 전 한인애국단원 선언서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사를 위해 떠나기 전 윤봉길은 김구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시계를 건네줍니다. 자신의 시계는 앞으로 쓸 일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김구 선생님의 오래된 시계와 바꾸자고 말이죠. 이 시계는 이후 김구 선생님의 유품으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듯이 마침내 윤봉길은 홍커우 공원에서 수통 모양의 폭탄을 던져 일제의 핵심 인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는 시대를 앞선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윤봉길은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고 자식 또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너희도 피와 뼈가 있다면 조선을 위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그가 체포 후 사형 집행 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25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윤봉길 의사. 4월이 지나가기 전 한 번쯤은 다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4년 전 어제에 그가 자신의 봄을 던져 만든 것은 오늘날의 자유로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요.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에서 좀 더 흥미로운 이슈를 만나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룹 이름의 Yes or No.
전부 알고 싶어 난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태울 셈이야 지금이야 순간 It's time to decide I can't wait no more 다시 반복해도 What's on your mind 난 이미 알고 있잖아 궁금해 난 정말 뭔지 너의 마음이 Baby don't smile 더 기다리기 지쳐나 Look in my eyes 지금이잖아 timing Feel so I'm free so you feel me 말을 잘해 yes or no Feel so I'm free so you feel me 말을 잘해 yes or no 두 번째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은 당시 조선 팔도를 뜨겁게 휩쓴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앞 코너에서 만난 윤봉길 의사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인간의 독립을 존중했다며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 팔도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새로운 패션 흐름의 등장. 바로 모던걸과 모던보이입니다. 1930년대 경성거리에는 조금은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따한 머리 대신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뾰족한 구두와 양산을 든 여성들이 등장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들을 모던걸 또는 신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들에게 단발머리와 뾰족구두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여성을 가둬온 긴 머리라는 굴레를 싹둑 잘라내고 안방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는 해방의 몸부림이었죠. 화장품과 커피를 소비하는 유행 역시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자 독립된 개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행동은 사치와 부적절한 노출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여성의 복장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외출 시 얼굴은 쓰개치마로 가리고 소매는 손등을 덮었죠. 특히 발목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부위라는 생각 때문에 늘 치마로 바닥을 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경성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백화점과 호텔, 카페 같은 화려한 소비 공간이 들어오면서 이 거리를 주도하는 새로운 여성이 모던걸이 된 거죠. 얇은 스타킹 위로 드러난 발목과 종아리, 그리고 굽 높은 뾰족구두. 어른들은 풍기문란이라며 혀를 찼지만 그들에게 짧아진 치맛단은 관습을 걷어차고 내 발로 직접 도시를 누비겠다는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던 쓰개치마 대신 양산을 들고 남성의 전유물이던 손목시계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한 그녀들의 도전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자유로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던걸의 파격적인 변신 곁에는 그녀들만큼이나 스타일에 목숨을 걸었던 모던보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성거리에서 모던보이를 찾는 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지적임의 상징인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에는 하얀 밀짚 모자인 메코 모자를 살짝 삐딱하게 얹고 있다면 모던보이였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은 단수팡이라고 불리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지금의 명품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던보이에게도 양복과 단수팡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주체라는 것을
패션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무언의 저항이었던 셈 아닐까요? 낡은 관습에 단발로 맞서는 모던걸의 용기와 암울한 시대에서도 양복에 깃을 세웠던 모던보이의 자존심. 억압적이었던 이 시대를 패션으로 풀어간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보니 때로는 어렵고 지치는 오늘을 꿋꿋하게 이겨낼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행하던 근대의 패션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라디오를 끝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뮤의 벌레를 내고. 두 마리의 벌레를 내고 버스를 탔지. 아주 멋진 저녁 식사였어. 힘들게 번 돈 이곳에다 써도 아깝지 아니하겠네. 내일은 어디로 갈까? 잔뜩 부풀었지. 오늘은 한숨 잘까? 또 한참을 걸어야 할 테니까. 감기는 코뿔이 아쉬워. 잘 그릴 때는 나의 영혼. 시간은 짧고 누릴 것은 많구나. 두 마리의 벌레를 내고 기차를 탔지. 굉장히 멋진 모험이 있어. 매트 속에 스며든 풀냄새 간밤에 꿈을 꾸겠네. 내일은 어디로 갈까? 잔뜩 부풀었지. 지구가 둥글다는 말. 두 눈으로 더 확인해 볼 거야. 감기는 코뿔이 아쉬워. 잘 그릴 때는 나의 영혼. 시간은 짧고 누릴 것은 많구나. 반짝이는 불빛이 간지러. 어물쩍대는 나의 영혼. 시간은 짧고 누릴 것은 많구나. 오늘 대나무 숲에서 전해드린 조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시락 폭탄이라는 타이틀 넘어 윤봉길 의사의 인생부터 억압적이던 시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내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독립된 주인이 되라는 윤봉길 의사의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지켜내라는 응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이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이번 주 역사 대나무 숲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 대나무 숲 제작 연출 한지민, 기술 박혜진, 진행의 저는 구효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가천대학교 힘찬 맥 뛰는 가슴 이곳에 펼쳐